지금부터 전국위원장 당선자 국다발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조정훈 공수위원장입니다. 국다발 수여식에 앞서서 선거 진행을 위해 주신 현재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오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당선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자 국다발 전용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된 전국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는 호명된 전국위원장께 꽃다발을 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국 여성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된 백혜련 위원장입니다. 다음 전국 노인위원회 선진규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전국 청년위원회 장경태 위원장입니다. 다음 전국 대학생위원회 전용기 위원장입니다. 우와. 대학생위원장. 잘생긴 남자 나오니까. 대학생위원장. 다음은 전국 장애인위원회 문상필 위원장입니다. 다음 전국 노동위원회 박해철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민위원회 유성권 위원장입니다. 옆에 붙여주세요. 사진 좀 잘 나와요. 제가 붙으면 잘 나옵니다. 다음 의를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 박홍근. 우와. 다음은 사회적경제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오늘 꽃을 받으신 모든 위원장님과 함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당선자분들께서 모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우리 전국위원장 당선자들을 잘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당첨자. 와, 박수 주세요. 제가 물어보시다가 파이팅 해주시죠. 자, 더불어집니다. 한번 더 하시죠. 자, 더불어집니다. 예. 다음은 당대표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전국위원장 9분이 이렇게 선출돼서 꽃다발 증정식을 장려를 했습니다. 저희 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전국위원장들을 이렇게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특히 단독으로 출마하신 분들도 그냥 당선된 게 아니고
신임 투표를 거쳐서 거의 98%가 넘는 그런 지지를 받아서 다 당선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적인 선출 방식을 당내에 앞으로 잘 정립을 해서 올바로 이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개 분야가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소중한 분야들입니다. 아픈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잘 활동을 해서 전체 포용적 국가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각 부문이 될 수 있도록 잘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고 사무처에서도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당선되신 위원장님들의 긴 소감을 들어야 되겠지만 이후 시간 관계상 짧게 위원장님들의 소감, 짧은 소감 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위원장님. 네, 대변인으로서 이 자리에 떠난 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여성위원회가 약간 감회가 다릅니다. 약속드린 대로 여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답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한 강한 여성위원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조용한 시대가 닥쳤습니다. 이분들의 역량은 모든 면에서 사회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곳에 집권당의 노인위원회의 일상은 불태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권당의 노인위원장의 일상을 분명히 할 것을 제가 마음을 먹고 이걸 전화를 했고 이렇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태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20대 당원부터 활동해서 청년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희망을 만드는 디렉tor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위원장님. 최고의 대학생위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필 위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예. 지역의 장애인들 많이 만나뵀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과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와 욕구들이 정책화되고 또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저희 장애인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선거 통해서 많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2천만 노동자들을 위하여 노동중심 정당을 건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유성권 위원장님. 예, 농업 그리고 농어민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상근 위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네, 우선 의회에 저는 국민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돋보이거나 빛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정의도 평화도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이 다 민생을 향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생 제일비의 기치를 우당이 확보해 내는데 일조하겠습니다. 함께 뛰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생활 공동체 그 밑거름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꽃다발 수여식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 최고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라이브 별 말씀을 이해찬 당대표의 선교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4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14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국정감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씀 중에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여당이지만 정부에서 잘하는 일, 못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의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국회가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터무니없는 과장, 왜곡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지적을 해서 올바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고향 저유소 유로탱크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모든 아마 인근에 있는 분들이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도 검은 연기까지 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고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잔디밭에 붙은 불이 불똥이 튀어서 그렇게 화재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좀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비책을 잘 세워야지 거기 저유소가 탱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이 확산됐더라면 얼마나 큰 사건으로 비화됐을까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경제가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강의 같은 데 들려서 얘기해보면은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선 내수가 많이 죽어 있어가지고 경기가 안 좋습니다. 국민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내수가 돌아가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경제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금방 이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소득을 늘리고 소득 규정하는 그럼으로써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정책들을 정부도 입안을 하고 당도 정책을 더 개발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올려나가는 그래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민생연석회의가 이제 발족을 하고 오늘 사회경제위원회가 위원장이 선출됐으니까 그런 각 특별위원회와 민생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당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홍영표 원내대표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부터 20일간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감시자와 견제자 역할하는 것은 헌법 161조에 나온 대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국회의 비판과 감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엄정하게 하되 문제점이 있다면 타당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생산력 국감일 것입니다. 생산적 국감을 위해 이번에는 사무 국감을 여야가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 없는 국감, 막무가내식 정치 공세가 없는 국감, 아니면 말고시 행로가 없는 국감, 무작정 반대가 없는 국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대신 한반도 평화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국감, 민생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국감,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함께 고민하는 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 가운데 누가 평화와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 이것이 이번 국감에 대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우리 민주당부터 생산적 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년 만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도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는 구태의연한 정치 공세를 그만두고 생산적 국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문점 선언 기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늘로서 정확히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평양 공동선언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통해 북한 풍계리 핵시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판문점 선언 기준 동의안을 처리해서 평화의 새 질서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만 요지부동입니다. 지난 8일 우리 당이 야3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판문점 선언 기준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는데도 비준 동의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비준 동의를 하자는 우리 당의 호소를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무조건 따라오라는 답정너식 압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행태야말로 답은 정해져 있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냉전 수구 세력의 공리일 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평화의 열차에 올라타서 평화의 새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박주민 최고위원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저께 굉장히 놀랄만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발생한 화재였는데요. 우선 1차적인 원인은 풍등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더 큰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지 18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성 및 현장 처치 대응 역량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서 국가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힘써왔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작년 12월에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항상 참사가 일어나면은 그때서야 대응을 한다든지 또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없었던 일들이 반복됐었기 때문에 독립되고 공정한 기구가 참사 대응 능력에 대해서 수시로 평가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2월에 제가 발의한 법과 같은 시기로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지금 1년째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연동열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라는 사건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수사 검사가 폭로했었던 내용의 당사자였던 만복표 부장의 경우에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국민분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혐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의혹이 제기됐었고 또 유례 없이 수사를 담당했었던 검사가 폭로까지 했었던 사건인데 모두 다 무혐의 처분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직권남용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서 너무 관대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사법농단 관련된 사건이 기소되어서도 역시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도 시급히 통과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광원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 대책을 보수 논객 죽이기, 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가짜뉴스에 대해 그 용어에 대해서도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 보다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우리 당에서도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정하고 함께 가짜뉴스와 함께 이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논객 죽이기라는 말은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적극 보호되고 권장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위해서 그건 당연히 보호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조작된 거짓 정보로 비방하고 모욕하고 또 선동하는 행위는 이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잡초를 뽑아내야 다른 농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초를 뽑아내자고 하니까 왜 농작물을 다 망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터무니없는 공격이죠. 예를 들면 썩은 이를 치아를 뽑자 그러니까 아니 이빨을 다 뽑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 어떤 합리성이 전혀 없는 그런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만약 계속 자유한국당이 이걸 주장한다면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된 정보를 방어하고 거기서 그런 걸 만들어내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될 겁니다. 국민들이.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향 유류저장소 화재를 북한에 기름을 퍼주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엄청난 사회악이 되는 겁니다. 그 대통령 건강 상태를 그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가 되겠습니까? 이 허위 조작된 정보는 우연히 서리로 생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떤 의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일 때는 더 심각하게 되겠죠. 자유한국당 의원들 110명이 서명을 해서 지난 7월에 이 가짜뉴스 금지법을 발의를 했는데 내용을 제가 잠깐 보았더니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가짜뉴스로 한다 이렇게 정의됐어요. 그리고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삭제할 수 있도록 요청하게 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와 차단, 임시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이 110명 거의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법안을 낸지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대책을 반대한다고 하니까 제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하여튼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문제는 어떤 정파적 관점이나 보수나 진보의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이게 국민 모두가 피해가 되고 사회악이고 심각한 범죄다 하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김태영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국정감사 시즌이 왔습니다. 국회의 대표적인 권한이 입법 권한, 예산심의 확정 권한, 국정감사 권한입니다. 지금 국회가 통법부화되어서 실질적으로 입법 기능이 매우 위축화되어 있고 예산 심사에 관한 권한 또한 현실적으로 시간에 쫓겨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 국회의 모든 정당의 구성원들은 당리 당략을 떠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정감사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권리가 아니고 권한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권리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이 권한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정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러 전국위원장님들이 인사를 드렸는데요. 지금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교육 등 이 청년 문제가 국가적인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새로운 세대를 육성하지 못하면 그 조직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100년 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새로운 세대의 발굴을 하고 육성하는 것을 게을리한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드린 전국 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당의 청년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당의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전용기 전국 대학생위원장은 우리 당의 전국 대학생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두 분 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민주당,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남인순 최고위원님. 네, 오늘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축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도 좀 위기에 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부, 그 자녀들도 사실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정부가 여성가족부하고 전투자고령사위원회에서 미혼모, 부, 임산부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정책이 있다. 대다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신 출산상의 생리 어려움으로 인한 그런 그 임산부의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이 제도를 잘 모르는 부분은 사실 위기에 처한 미혼 임산부들이 이런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기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 노출이 되지 않고 또 긴급복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전달 과정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보다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징역형으로 처벌해달라고 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제 불법 촬영물에 노출된 피해 여성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 이런 하소연이 있는데요. 언론에서 이제 뭐 리벤지 동영상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맞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 마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듯한 이런 식의 용어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불법 촬영물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5년 동안 연인 간의 불법 촬영 범죄가 2.6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약 1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율이 8.7%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앞서 지적하셨던 고양절수 화재 사건 관련해서 대한 송유관 공사는 부실한 화재 대응 설비와 허술한 관리로 2015년 안전 한국훈련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화재는 유중 환기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긴 한데 이곳에 유증기 회수 장치를 설치하면 유증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설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사라고 명칭되어 있지만 유명한 민영기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민영화됐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를 30여 명 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와 비슷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항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5개 탱크 저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찾아보니 유출 33건, 화재 5건, 폭발 9건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들은 모두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요건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머나먼 이국 땅까지 일하러 온 스리랑카의 젊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번 화재 사건의 모든 잘못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옥시라는 회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한 불매운동 등 사회적 논란이 세계에 일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회사가 끝내 익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고 지난해 11월 30일 익산 공장 노동자 36명을 부당 해고했습니다. 전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가 인정됐고 구제 신청을 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행하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에서조차도 마찬가지 결과로 부당 해고와 복직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났지만 옥시는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 소송까지 준비 중이고 현재 옥시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부당 해고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옥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많은 곳에서 아직도 이런 야만적인 해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복직 결정이 난 만큼 부당해고자 36명에 대해서 즉시 복직을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노동자였거나 노동자의 가족입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을 끝내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함께 찾았으면 하고 또 오늘 새롭게 선출된 박혜철 전 노동위원장과 함께 이러한 많은 노동 현장의 활동들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교육을 기공개로 제가 한 마디만 추가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63.5%, 반대하는 의견이 20%.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그 정부의 입장, 또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 비율이 반대 비율의 3배를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가짜뉴스 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갈 것이고 그 상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아마 대변인님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일단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회를 비공개로 전환합니다.